자, 23년도 고2 국어 모의고사 문학 파트 16에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 나와 있죠? 이태준의 고향 되어 있고요. 자, 문제 먼저 보면 서술상 특징, 그 다음에 17번 윤건, 자, 인물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자, 문맥 의미 파악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을 때는 미리 제껴도 돼요. 물론 4, 5번은 묶여 있기도 합니다. 자, 19번에는 자, 기준점 주고 있습니다. 박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1차 의미가 아니라 2차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차 의미가 우리가 보통 1차 의미를 말할 때 사실적 독해라고 하는데, 보통 비문학인 1차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요. 문학이 이제 2차 의미가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2차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점을 주는 겁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박스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931년에 발표된 고향은 귀향 모티프를 활용해. 자, 이게 모티프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이야기 요소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요소. 뭐 비슷한 말로는 뭐 화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문학 용어입니다. 귀향은 뭐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귀향 모티프를 활용해 고향 사람들과 고국 산천이라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과 민족 공동체로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형상화하였다. 자,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과 정신적 의미의 고향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 작가는 귀향의 동기가 대립되는 지식인과 물리적 실체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동자를 등장시킨다. 자, 지식인, 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식인 같은 경우가 정신적 의미의 고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동자 같은 경우가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작가는 지식인을 지사형과 속물형으로 나누고, 지사형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조국을 우선시하는 인물로, 속물형은 개인적 실리를 좇는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세속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자, 지식인도 어떻게 나눴습니까? 지사형과 속물. 자, 이 지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은 뜻지자의 선비사자, 뜻 있는 선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태준의 고향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자, 부산 부두에 발을 올려 딛는 때부터 내 고향이다. 자, 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지금 생각이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인칭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시점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이게 3인칭인지 1인칭인지 아직 몰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인물의 생각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 고향은 나에게 편안히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고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꾀할 나이도 아니다. 그곳에는 여러 동무들이 있을 것이다. 자, 고향에는 누가 있다? 여러 동무들. 어서 신들매를 끓이지 말고 그대로 뛰어나오시오. 당신만은 온몸을 사리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 끼워주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오, 어서 달려가다오. 자, 그럼 고향은 여러 동무들이 있습니다. 자, 뜻을 같이 하는 동무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윤건은 차 속이 좁고 갑갑한 듯 땀이 절은 학생복 조거리는 벗어 걸어놓고 셔츠 바람으로 몇 번이나 승강대에 나와서 날아가는 이후의 밤 경치를 내다보곤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 자, 여러분들 이제 소설을 분석할 때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 끊고서 정리 한번 때려주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니까 뭡니까? 이 윤건이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때 고향은 어떤 고향? 조금 이렇게 뭐 편하고 내가 편안히 쉬려고 하는 고향이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어떤 동무들이 있어요. 동무들이 있는 고향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군요. 그렇죠? 3인칭 윤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물의 생각을 묘사를 서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 다음. 그 이튿날 아침 차가 고배 플랫폼에서 쉬게 되었음에 윤건은 도시락을 사러 나왔다가 어떤 낯익은 조선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 청년도 윤건을 얼른 알아보고 마주와서 손을 잡게 되었다. 귀국하시는 길입니까? 네, 저도 이 착간에 탔습니다.
그 청년은 윤건이 도시락 사라는 것을 보고 말렸다. 윤건은 그에게 끌려 식당 차로 올라갔다. 윤건은 그 청년의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W대 학생이었던 것과 그가 고학은 하나 자기와 같이 험한 일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좋은 하숙에 있으며 학비를 넉넉하게 쓰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의 낯을 익혀둔 기억만은 있었다. 여기 고학인데요. 혼자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한자가 안 나와서 이게 뭐 쓸 꽃자를 쓰면은 뭐 힘들게 공부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외로울 꽃자를 쓸 때에는 이제 혼자 유학 온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번이 졸업이시던가요? 그 남색 신사복을 새로 지어 입은 청년이 보이에게 이때 보이는 이겁니다. 그 심부름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조반을 시키고 아침밥 윤건에게 물었다. 네, 졸업하고 나갑니다. 저도 이번에 아주 나가는 길이지요. 동경길을 다시 못 다닐 것을 생각하면 퍽 섭섭해요. 돈만 모으면 얼마든지 또 올 수 있겠지만. 실례지만 어디 취직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매우 걱정되시겠군요. 놀지들은 말아야 할 터인데 어떤 방면을 희망하십니까? 윤건은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이때 어떤 방면이라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어떤 취직이 되겠죠. 그 청년의 말이 몇 마디 내려가지 않아서 윤건의 비위를 건드려 놨다. 돈만 모으면 또 동경길을 다닐 수 있다느니 놀지들은 말아야 한다느니 어떤 방면을 희망하느냐는 등 몹시 윤건의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꽤 달랑거리는 친구로구나 하고 대뜸 멸시를 느꼈으나 윤건은 그것을 후회하였다. 길동무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포커스는 윤건이라는 사람한테 맞춰져 있죠. 그리고 어떤 그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식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말하는 걸 보고서는 좀 비위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멸시를 느꼈어요. 그러다가 후회한다. 이렇게 인물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생각이 뭐 변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길동무다. 단순하게 한 차를 타고 한 조선을 간다는 것보다도 더 큰 운명이 있어서 길동무가 아니냐. 윤건과 안색을 고치고 그에게 대답했다. 글쎄, 걱정해 봅시다. 아직 어떤 방면으로 나가는지 생각 중에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이때 방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용은 어디 작정되셨습니까? 이때 노용이 이제 그 맞은편에 이제 청년이 되겠죠. 네, 뭐 신통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간 힘들지 않은 곳이에요. 더구나 조선 사람은 좀처럼 가볼 생각도 못 먹는 곳인데 어떻게 유력자 하나를 만나서 한 1년 졸랐더니 다행이 됐습니다. 어딘데요? 땡땡은행 본점이요. 좋은데 취직하였습니다. 윤건은 자, 아까 우리 기업과 니은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문맥을 파악하는 거였는데 1, 2, 3은 제껴가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 5번은 좀 묶여 있었습니다. 우선 다 보고서, 왜냐면 니은이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고서 한번 문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데 취직하셨습니다. 윤건은 속으로 아니나 다를까 하면서도 상대자인 만치 마음에 좋지 않은 대답을 해주었다. 자, 마음에 좋지 않은 대답을 해주었다. 이게 반어법이구나. 그쵸? 예. 뭘요? 하기는 큰일을 못할 바에야 내 한 사람이 헐벗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작게 보아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는 것이 되니까요. 좋은 해석이십니다. 이것도 역시 반어법이 되겠죠? 윤건은 또 꿀꺽 참고 마음에 없는 거짓 대답을 해주었다. 자, 우리가 박스를 보고 왔어요. 박스에 있어. 그쵸? 아이고. 자, 박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박스에서. 지식인 유형을 얘기를 했어요. 지식인 유형을 했는데 하나는 지사형의 지식인이었고 하나는 속문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윤건이라는 인물은 지사형 쪽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노형이라고 부르는 그 맞은편 청년은 속물형에 가깝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략 줄거리입니다. 중략 줄거리가 되어 있고요. 청년과 헤어진 윤건은 부산행 밤배를 타러 가면서 석탄 연기에 그을린 조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저 옷이 찬란한 문화를 가진 역사 있는 민족의 의복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일부터 조선 땅에서 보는 저 옷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보기 싫지는 않겠지. 자, 저렇게 보기 싫지는 않겠지. 네, 반가움이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면서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동질성, 이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윤건은 여러 사람의 행렬에 끼어서 배를 탔다. 여러 사람이 뛰는 바람에 윤건도 손가방을 들고 3등실 있는 편으로 뛰어갈 때 누가 조선말로 여보시오 하고 부른 이가 있었다.
양복은 입었으나 조선말을 한 것은 물론 얼굴 생김이 어디에다 갖다 놔도 일견에 조선 사람 모습이다. 일견. 한 번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에 알아본다 이런 말을 쓰죠. 윤건은 반가워하였다.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그 신사는 의외에도 불선스러웠다. 거기 좀 섰어. 윤건은 그때 그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챘다. 심히 불쾌스러웠다. 자,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신사가 나와 있고 이 신사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낍니다. 윤건은 그 형사에게, 형사네요. 그 일본 경찰이 되겠죠? 형사에게 행선지가 불분명한 점으로 유다는 조사를 받았다. 갑판 위에서 손가방을 열어젖히고 책갈피마다 열어 보인 뒤에 선실로 들어간즉 윤건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리는 없었다. 아무데나 남의 발치가리에 쑤시고 누웠다. 옆에는 오사카에서 돌아온다는 조선 노동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전 다 왔소. 입에만 타면 조선 땅에 온 곳이나 다름없소. 윤건도 과연 그렇다 하였다. 입에만 타면 조선이란 그립던 땅을 밟은 것이나 다름없는 반가움도 앞서거니와 그와 반면에는 선실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조선다운 울분과 불안이 앞을 막는 것도 벌써 조선 땅의 분위기라 하였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시오? 윤건은 울분한 심사를 가라앉혀 가지고 배가 떠난 지 한참 만에 옆에 누운 조선 노동자에게 말을 꺼냈다. 돈이 뭐요? 보리가 좋으면 나가겠소? 조선보다 돈이 흔하지 않소? 그 사람들 흔한 거 상관이 있나요? 자, 이때 그 사람들 흔한 거, 이건 이제 일본이죠? 일본의 돈 흔한 거랑 나는 무슨 상관이 이런 얘기입니다. 즉,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죠. 그래, 노용은 무슨 일을 하셨소? 길에 산스에 있지요. 일본 가서 큰 길에 물만 몇 달 동안 뿌려주고 가오. 산스, 그러니까 물장수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 길어다 주는 일. 처음에는 조선 사람도 1원 20전씩은 주었다는데 내가 갔을 때는 80전 줍디다. 그것도 요즘은 50전씩 주니 무얼 모아보는 수가 있어야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노동력을 이제 좀 뭐랄까 좀 후려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노동의 대가를 이렇게 후려치는 겁니다. 고향은 어디시오? 대구 지나 김천이 오시다. 우리 다 한 고향 사람들이지요. 그럼 고향에 가시면 농사입니까? 농산이 농토가 있어야죠. 우리 제각기 저 한 번만 같으면 조밥보다는 나으니 일본서 뒹굴겠지만 돈들도 못 벌 바에야 첫째 처자식 그리워 허덕대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자기들 한 몸 같으면은 뭐 이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데 처자식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돈을 더 못 벌고 하니까. 윤건은 더 묻지 않았다. 배는 쿵쿵거리며 엔진 소리가 높아갔다. 자,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조선의 상황, 조선 노동자들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16번 문제가 되겠네요.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아니죠. 이건 외부 이야기 서술자가 아니라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이야기 서술자가 자신이 건 내부의 의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액자식 구성. 외화, 내화로 구분되어 있는 거. 그런데 이 부분 이태준의 고향은 액자식 구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안 되죠. 아이고, 쏘리. 맞네.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뭡니까? 여러 인물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윤건이라는 인물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1인칭이 아니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요런 곳을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요. 제한 전지 작가 시점입니다. 여러 인물들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만 이렇게 속마음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3. 서술자가 공간 이동에 따라 바뀌면서 안 바뀌었습니다. 4. 이야기 외부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 서술하다. 이게 되겠죠. 이게 방금 얘기했던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고요. 5.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아니죠. 이건 1인칭인데 이 작품은 이태준의 고향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17번 윤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의 친구들이 자신을 반겨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선 사람들에 대한 반가움, 그리고 고향에 갔을 때 동지들에 대한 반가움. 두 번째, 오사카로 돌아가는 배에서 노동자와 이열. 자, 오사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조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 고베 플랫폼에서 도시락을 사려는 조선 청년을 만류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밥을 얻어먹는 그런 분위기, 그런 장면.
4. 여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조선청 찾아간다. 내용 아니고요. 5. 행선지가 불분명한다는 이유로 일본인으로 보이는 형사, 일본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보이는 형사한테.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맥락을 고려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우리 기억 1, 2, 3번 한번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억이 어디 갔더라? 안 보여. 네, 좋은데 취직하셨습니다. 이거 반어법이라고 얘기했었고, 니은도 역시 반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은 상대 성취를 축하하는 말 아니죠. 니은은 상대 우월함을 인정하는 말 아니고요. 기억은 상대 의심을 피하기 위한 말 아니고요.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상대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말이에요. 둘 다 반어법이니까 꼽아놓고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 19번 박스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것을 꾀할 나도 아니라며 어서 달려가다오 라고 하는 데에서 지사형 인물의 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인물 요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 지식인을 속물형 지식인과 지사형 인물로 나눴는데 윤거는 지사형 인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 한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에서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안타깝게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자, 지금 고향의 의미를 확인했다? 자, 내용 자체가 고향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어떤 조선 노동자의 어떤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확인할 수 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 3번. 유력자 하나를 만나서 한 1년 졸랐더니 다행이 됐다는 데에서 속물형 인물의 귀향도 확인할 수가 있고, 4.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속물형 인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 5. 처자식이 그리워 허덕대고 나온다 하는 데에서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동자의 모습. 그렇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 이렇게 답을 골라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설 이태준의 고향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